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P&J 부동산 연구소의 박대근 본부장입니다. 자,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아마 정리를 좀 해드렸던 부분들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또 문의들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3기 신도시에 투자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가 그동안에 어떤 유형들로 구성이 되고 어떤 차이점들과 그리고 또 공통점을 가지면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미래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 문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획적으로 만들어지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편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활의 인프라들이 잘 구축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을 보고 있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점차 확장되는 것보다는 계획적인 도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학군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생활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거주하기에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계획의 목표는 일단 도심 기능의 분산 기능이 가장 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택의 공급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수도권의 주택을 공급하고 집값의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데, 3기 신도시 같은 경우가 바로 수도권 주택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서 추진을 한 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도시가 조성된 이후에 바로 입주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결과물들이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을 것이고요. 그 프리미엄이 이제 안정화되어 있거나 또는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 약 5년에서 10년. 솔직히 지금 2기 신도시도 더 지금 아직 안 끝난 곳들도 있기 때문에 15년 이상도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까지의 그런 시간들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서울 도심 지역의 접근성을 위한 교통망이라든가요, 또는 신도시도 이제 앞으로는 자족적인 업무 시설이 들어가야 인구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시설과 교통망이 성공의 가장 큰 열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약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약 28만 정도의 인구수를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약 60만 명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거의 90만 명 가까이 되는 인구가 이제 서울 수도권 타운에 이제 신도시에 거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0년도 이제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입주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1기 신도시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태우 정권이었죠. 90년대에 이제 입주를 시작을 했고요. 89년도에 계획 조성 발표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곳으로는 이제 천당 위에 분당이라고 했었던 이제 분당 지역을 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이 주변에 이제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했었던 점, 그리고 또 2기 신도시 판교의 성공으로 인해서 더욱더 부각이 됐었던 점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일산과 평촌도 같이 함께 구성이 잘 되어 있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도심 지역이라든가 또는 교육 환경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서 교육의 학군의 적으로서 이제 인구의 유입들이 굉장히 많이 됐었던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아파트들이 굉장히 30년 돼가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 연한까지 좀 보신다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지역들도 아직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업무 시설이 들어가는 점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한계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배드타운의 그런 유형을 좀 보실 수 있었던 예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기 신도시의 그런 단점들을 이제 좀 어느 정도 보완을 하고요. 그 구성을 했었던 것이 바로 2003년도에 신도시 계획이 이제 나왔었던 2기 신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뭐 기존의 이제 녹지 공간이라든가 자족적인 업무 시설 등의 확충들, 그리고 뭔가 그 도시의 특화 설계를 통해서 도심 특화 전략까지도 세웠었던 것이 바로 2기 신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 이제 단점으로는 서울에 더 외곽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접근성이 조금 어려웠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족 기능을 더욱더 강화시키겠다, 이런 전략들을 세웠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이제 위례라든가 판교, 광교 중심으로 굉장히 교통망이 좋았었기 때문에 이곳의 가격 상승이 굉장히 높았었던 곳을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들어가신다면 사실상 조금 위험한 부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들이죠. 그래서 피가 너무 많이 붙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교통의 인프라가 아직
확충되지 않았던 부분 때문에 뭐 상가의 투자에서도 아직 공실률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주택의 그런 투자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가 쪽도 보시는 분들은 이런 공실의 걱정들 세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도시에는 이제 업무 시설과 그리고 주거의 목적성 그리고 교통의 원활한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시면서 장기 투자, 중장기적인 투자의 접근성을 보시는 것이 바로 이게 신도시의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기 신도시 발표가 나왔죠. 남양주와 하남 그리고 인천과 경기, 과천으로 이루어져 있는 4개의 지역인데 1기 신도시의 입지적인 여건들 그대로 가져가고요. 그리고 또 2기 신도시의 교통의 확충들, 뭐 GTX의 그런 조기 착공이라든가 또는 광역국 교통망의 그런 확충들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공급이 원활하게 5년 이내에 이루어진다면 주택의 안정화 전략은 굉장히 좋게 잘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 사실상 변수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과의 접근성 그리고 다양한 교통 대책들을 가지고 있고요. 신도시의 활성화까지는 5년으로 계획을 잡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들이 안정화되고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성되기까지는 10년 정도의 장기 투자를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의 그런 접근성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공급 물량의 상승들 지금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매물이 90만 세대인데 90만 명의 이상인데 이곳에 이제 앞으로 3기 신도시까지 추가가 된다. 30만 호 이상이 또 추가가 된다 했었을 때는 공급이 과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성이라든가 급상승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하지는 마시고요. 실거주의 목적이라든가 또는 투자를 하시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으로 가져가시는 부분을 보셔야 3기 신도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